진짜 충격적이네요. 담배를 펴서 본인에게만 해가 돼도 나쁜 건데 이렇게 가족 그리고 특히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거 정말 진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흡연자 아버지 분들 아이를 위해서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자로서 겪는 그런 고충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 이런 거를 좀 더 느끼고 담배 금연에 성공하셔야지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고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네, 모두 담배를 끊어봅시다. 화이팅! 다큐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PC방 알바를 하는데 PC방 안에 흡연실이 있죠. 그 흡연실에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딩, 청소년 친구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느낄 수 있는 직접 느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이 흡연에 노출이 되었을까? 다큐에서도 말했다시피 담배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고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편의점만 하더라도 이제 그 카운터에 담배 진열대가 있죠. 거기에 또 형형색색 다양한 담배들이 있고 담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휘황찬란하게 광고도 해놓죠.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플레인 패키징이라고 담배값에 이제 디자인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책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어요. 담배 광고로부터 청소년들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값의 경고 그림을 확대하고 편의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으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으로 인해 흡연을 시작하고 또래 집단에 들기 위해서 흡연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죠? 다큐에서도 말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청소년들이 흡연은 절대 스펙이 아니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다큐였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이번 생로병사의 비밀을 진지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후두한 말기로 목소리를 잃으신 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결국 성대를 잃고 목소리까지 잃었다고 하네요. 지난 영상 때 제가 이제 담배를 목으로 핀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니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마냥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본인같이 고생을 하지 말라고 금연을 권장하고 또 교육을 하시는 모습이 과거의 본인에게 하고 싶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앵커분께서 끊는 기간에 따라서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후회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 늦기 전에 당장 금연을 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흔히들 담배를 피면 폐에 안 좋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폐에만 담배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숨이 차는 현상조차
폐나 기관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등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보다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생명에 더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담배가 위험하다는 게 살로 와닿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제일 먼저 제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 저의 아빠와 오빠가 흡연자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지만 가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고 담배를 피시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금연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버지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인 오빠의 금연을 하루빨리 도와서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서포터즈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면 훗날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시기 전에 이제라도 금연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두들 금연 화이팅! 일단 다큐를 다 시청을 했는데요. 제가 본 금연구역에 관한 다큐는 금연구역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금연구역 정책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골목길 흡연, 즉 골목길 흡연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는 있지만 흡연구역이라는 표시는 잘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만 없으면 담배를 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거리 흡연의 궁극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행자는 물론이고 상인들이나 주민들까지 지독한 냄새와 쓰레기 때문에 담배를 싫어하지만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분들은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 담배꽁초와 침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는 하는데요. 연간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만 87억 개 정도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므로 사람과 환경 모두를 생각해서 담배꽁초라도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길거리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쿨의 기획팀 박용진입니다. 저는 흡연자의 대단한 착각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착각과 자기 합리화로 금연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중 3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를 펴도 운동을 한다면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달리 실제 타르, 벤젠, 비소 등의 유해물질은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순한 담배는 덜 해롭다? 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타르 함량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담배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담배든지 흡연 시에 심근경색, 중풍 등 혈관 질환의 발병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개인 차이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절반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누가 사망하게 되고 누가 병에 걸리지 않을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